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아, 참, 아직까지도 에듀진이라 그러네요. 진로진학의 나침반, 네,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가, 영웅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부터 500차씩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웅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죠.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 학교가 많을 텐데, 이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하죠? 아이들이 뭔가 책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든 아니면 뭔가 조사를 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하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도대체 이런 보고서를 쓰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영웅전을 못 만드나 싶어서 나침반 다음 호에 11월 호죠. 11월 호에는 보고서 쓰는 요령, 소논문 쓰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갑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왜 책을 쓰고서 어떤 선생님을 인터뷰했다고 그랬죠? 그 뒷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느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 한 엄마가 아이의 소논문 제목, 그러니까 보고서 제목을 수행평가인 거죠. 수행평가이거나 또는 이제 또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제목도 정해주고 그 내용도 이렇게 일일이 다 써놔준 엄마를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엄마가 매우 디테일하게 그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거의 학생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단어로, 고등학생 수준으로서는 좀 더 높게 쓴 거죠. 어쨌든 그것을 매우 짜임새 있게 주제,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맺자라고 해서 다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에 이런 엄마가 있구나. 근데 저보고 만약에 당신 아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저보고 그걸 쓰라고 하면 저는 못 쓰겠어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게 뭐죠? 유명한 어쨌든 강사분, 교육과 관련한, 또 어쨌든 입시계 유명한 분도 자녀 교육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다 그래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이 대학 가고 나서,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 이거라면 이렇게 한번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한번 엮어보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정도의 생각은 아이도 생각했다 그러고,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잘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근데 이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느냐에 대한 문제는 정말 그거는 아무리 저라고 아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또는 그 분도 사랑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도와주는 거죠.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요. 그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조언이야 당연히 하죠. 아니까 당연히 조언이야 하는 거지만,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가 영웅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뻥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얘는 똑똑한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웅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쳐다볼 때 이 기록하는 페이지가, 글자 수가 예전엔 1000자였지만 지금 500자죠. 네. 올해부터는 500자죠. 그러니까 500자에 기록하는 동안에 이 아이의 가장 두드러진 점, 그러니까 매우 칭찬의 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준다는 것들이
결국은 이 아이의 매우 빼어난 점, 뛰어난 점, 탁월한 점, 우수한 점을 기록, 또 인상적인 점,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기록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기억나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요.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못하는 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잘한 점을 기록해 주다 보니까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학교에서는, 물론 학교에서 뭐라 그러지, 수업을 하는 도중에 뭐 모둠 수업도 해라, 또 어떤 발표도 해라, 이렇게 토론도 해라, 이렇게 기본적인 건 하죠.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학교라면 선생님이 이 아이의 특성을, 이 아이들의 어떤 모둠 수업 하는 것들을, 아이의 그 개별 특성을, 또 아이들이 준비해왔던 것들을 보고서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죠. 근데 이제 잘하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교는 서울대를 꼬박꼬박 보냅니다. 근데 대다수의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의 선생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을, 내가 수업이 들어갔다 그래서 30명 매번 일방적인 강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면 그 아이의 특성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특성을 발견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동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번 수업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 수업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특성이 계속 이제 쌓여가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모든 수업에 다 그렇게 기록하느냐? 매우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아이의 모든 수업 할 때나 또는 수행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지필고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 이게 참 재밌는 거는 서울시 교육청이 대학을 못 간다 하지만 그렇게 쏙 못 가지가 않죠. 이유는 어쨌든 매번 빨라요. 예를 들어 수행평가를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50% 반영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행평가 50% 반영한다는 말은 지필고사가 50점인 거죠. 그럼 50점 지필고사, 50점 수행평가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지필고사에서도 기본 점수라는 게 있죠. 25점을 주든 30점을 주든, 또 극단적인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시험 능력을, 지필고사 수능을 더 빡세게 가르쳐 보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지필고사 점수의 기본 점수를 40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왜냐면 그 차등을 적게 주면 줄수록 지필고사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그죠? 또 어떤 경우라면 뭐 이 지필고사, 그렇지만 지필고사에서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러니까 점수를 씻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뭐 한 20문제를 낸다고 하면 한 5문제만큼 누구나가 맞출 수 있는 문제, 또 5문제는 조금 더 우회가 맞출 수 있는 문제, 또 5개는 또 누가 맞출 수 있고, 또 한 서너 개는 1, 2, 3등급으로 나눠줄 수 있는 뭔가를 또 내겠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가 그 내신 등급이 낮다는 말은 이 아이가 아예 공부 안 한다는 얘기하고 거의 또 엇비슷한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그렇지만 이 시험 점수를 포함해서 선생님은 이 아이를 바라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창체 활동은 전혀 별개로 하지만 내가 공부 잘하는 애, 내가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학교생활 기록부도 정성적 평가란 말이에요. 아니, 평가 방식도 그렇지만 기록 역시 정성적 방식이라는 거죠. 무슨 정량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량적인 것은 시험 점수인 거고, 정성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라면 이 아이의 무엇이 우수했을까? 무엇이 뛰어났을까?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주는 거죠. 또 물론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지만 살짝
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아이의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을 내가 기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기분이 업돼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애가 나한테 인사를 너무 잘해요. 평소에도 잘했는데 오늘따라 더 이뻐. 마침 그날이 쓰는 날이야. 그럼 더 잘 써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웅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가 어떤 활동한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보고 느꼈던 것들이 무엇이고 이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표했는지 또 수행평가에서 어떤 기록을 빼어난 기록으로 남겨놨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내용이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의 내용을 보면 아이가 다 표시나죠. 준비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납니다. 그죠? 아이가 대충 했는지 요거 그냥 뭐죠? 네이버 가서 그냥 베끼네. 또 구글에 가서 좀 더 찾아보네. 이거 다 합쳐서 또 연구자료까지 보내. 요거 다 합쳐서 무슨 또 책까지 보내. 이런 거에 대한 수준 차이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정성도 보이죠? 수준도 보이죠? 이런 거죠. 당연히 책을 많이 본 애들은 이 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전문적인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기록해 놓는 거죠. 그것을 과목별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화학이나 어떤 물리나 이런 거를 하는 거라면 저한테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주제가. 그죠? 말이야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를 하려면 한참 봐야 되고 아니면 몰라서 또 다른 걸 찾아봐야 되고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만 지방의 학교, 그러니까 서울의 학교들은 그렇게 수행평가를 50%까지 반영을 하라라고 어쨌든 뭐 권고사항이겠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수행평가 점수가 낮을 수 있죠. 40점, 뭐 예를 들어 체육 같은 경우는 70%도 있는 거고, 그죠? 시험 점수는 30점이고, 은미체의 경우에는 또 이제 뭐 국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게 그 교사마다 수행평가 점수를 반영하는 게 다르긴 하니까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수행평가가 낮죠. 반영 비율이요. 예를 들면 뭐 30% 한다든지 아직도 30%가 있는 학교도 있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국영수 탐 과목 선생님 중에. 하지만 어찌됐건 이 수행평가를 높이 주려고 하는 거라면 아이의 행동 발달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빽빽하게 기록해 놓고 너 이런 활동을 해 라고 해서 해서 그것이 나중에 어쨌든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이제 그런 학부모가 정말 있다는 사실도 전 놀라웠어요. 야, 이렇게까지 준비해주는, 이 엄마들도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거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부모도 있다. 또 하나는, 저처럼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또는 컨설턴트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 그렇게까지 이 아이가 열성을 보이지 않으면 하기 힘들어요. 그죠? 내 자식은 힘들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하고 같습니다. 내 자식은 힘듭니다. 걔가 깨우치기 전까지는. 그런 거 보면 참 똑같아요. 저 역시도 그냥 평범한 어쨌든 입시를 알다고 하지만 그 알미 내 자식과 다이렉트로 연결하려면 내 자식이 그만큼 따라와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쉬운 게 아니죠. 어찌됐건 학교생활 기록부는 이렇게 아이의 매우 빼어났을 때의 그 행동, 태도, 학업 역량 그것들을 기록해 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수업으로 진행해 가는 경우에 수업 방식이 어쨌든 지금 많은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평가의 활동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으며 얼마나 많이 내가 어떤 내용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들도 압니다. 제가 왜 자꾸 우리 엄마 아빠들도 안다고 얘기하고 너무 겁내지 말라고 하고 너무 이렇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내가 이 물리나 이 화학을 또는 경제를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잘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평가가 가능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자녀를 도와줄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을 아예 신경을 끊고 어느 날 갑자기 너 수행평가 좀 가져와봐 이러면 무슨 숙제검사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행평가가 좀 더 고도의 능력치로 올려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가는 거죠. 그럼 아이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수행평가 뭐 대충 내도 돼. 그거 별것도 아니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뭐 그거 점수가 뭐 어쨌대 이러면서. 근데 그 대충이 다른 과목에도 또 대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학생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물론 아이 뭐 시험 끝났으니까 고생했겠다. 우리도 다 해본 거지만 어쨌든 지는 고생했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 각 과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행평가를 해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주제가 무엇이고 그 주제에 대한 탐색을 어떻게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그래? 그러고서 만약에 엄마 아빠가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이 컴퓨터에 쳐서 한번 들어가 봐서 이것은 이런 전개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아이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럴 때 사실 대화가지 사실은 뜬금없이 앉아가지고 무조건 맨날 대화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어쨌든 관심사가 같아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게임은 내가 모르겠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이전 방송에도 했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게임을 줄이면서 뭐 그렇지만 걔가 뭐 어느 순간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기의 어떤 중요성 또 지금의 어쨌든 그런 대화로 바꿔간다면 또 아이도 이제 서서히 줄어들 수 있는 희망적인 요소도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뭐 저거는 무조건 선생님의 평가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아까 그 엄마도 그 아이가 다녔던 그 엄마가 수행평가의 내용 또는 보고서의 내용을 일일이 제목은 뭘로 하고 서론 결론은 어떻게 가고 이것을 이과의 학생이었는데요. 그 엄마도 이과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수준이 있어요. 저처럼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하면 적을 때 살짝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엄마는 상당 부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이 수행평가를 준비해 주는 데 있어서 내가 앞대 말이 뭔 말을 했는지 까먹었네. 어찌됐건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도 충분히 준비해 줄 수 있다.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하고의 그런 대화에 좀 더 깊숙이 예를 들면 남들 해온 만큼만 해가면 그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 아이의 수준이 어떠냐는 거죠. 내 아이가 1등급이면 이 학업 성적이 1등급이면 1등급에 준하는 정도의 사고를 어떤 주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아는 범위가 그 학교에선 제일 높은 단위이니까요. 하지만 내 아이가 3, 4, 5등급이라면 또는 6등급 이하라면 내 아이가 준비해가는 정도가 분명히 1등급의 아이만큼의 주제를 가지고 탐색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짧을 테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어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아이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단어 사용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3, 4, 5, 6등급 이렇게 처진다면 당연히 1등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제 탐색의 단어의 그 어떤 우리가 깔때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제는 요 끝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주제를 여기 1등급 아이는 여기서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근데 내 아이의 등급이 이렇게 돼 있다면 내 아이의 그 배경 지식이 당연히 등급만큼 짧을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짧을 거니까 요것을 이렇게 맞춰주려니까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대화를 거부하죠. 그런데 그 대화의 거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상 일방적인 이 대화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높이에 대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저는 이 사회계열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은 물리화학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 아이는 물론 뭐 그런 과를, 그러니까 이과 계열을 선호하는 아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짧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제목은 이 어떤 주제로 제목을 찾을까는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하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른들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눈에는 아까처럼 이 9등급이나 7등급, 3등급 이렇게 요 수준은 1등급 아이가 생각하는 고민의 깊이만큼 주제 선정도 되어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주제 선정의 단어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보고서가 달라지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받아본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은 그 분야의 그걸 전공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어쨌든 학교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교육에? 그 사람이 보기에는 표시가 나는 거죠. 얘는 어떻다. 근데 이 아이가 4등급짜리 애가 또는 3등급짜리 애가 가져오는 정보가 1등급만큼 가져왔을 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하겠냐는 거죠. 또는 이게 아이들 레포트를 이제 선생님들이 보고서를 많이 봐왔을 테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 보일 겁니다. 선생님들은. 뭐 그런 거 한두 개 보는 게 아닐 테니까요. 저 역시도 외부 원고를 받아오면 이 사람의 수준이라기 이렇게 평가하긴 뭐하지만 이 사람이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까지도 보여요. 이거는 뭐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쨌든 그래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를 더 바꿨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뭐를 다시 쳐서 우리가 새롭게 리뉴얼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원고가 나침반 원고나 이런 게 써지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해왔던 어마어마한 지식의 차이, 이 9등급과 1등급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냉정히 따져보세요. 어차피 교과서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결국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을 이게 가질 수가 있느냐 못 가질 수가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점수라고 하는 체계는 지필고사가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우리 때는 100점 만점에 100점인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지필고사가 100점 중에 50점 만점 중에 50점 지필이 지필고사가 60이고 수행평가가 40이면 40점만큼은 100점 만점에 60점이 지필고사이고 100점 만점에 40점이 이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40점이 물론 온전하게 다 40점 가져가고 누구는 빵점은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시험 점수 역시 누구나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20개라면 5개 정도는 누구나가 맞출 수 있는 거고 5개는 그 위에 개가 맞출 수 있는 거고 5개는 또 누가 맞출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분포를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수행평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수행평가를 이렇게 고도로 했을 때 아까 1등급만큼 해봤던 아이라고 하면 사람은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반복적인 거죠.
근데 반복적인 거라는 것은 한 번 해봤으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이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지필고사까지 이어지는 역량을 발휘해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에 다 찾아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다만 이제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이제 시간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어차피 스마트폰 시대 아니에요. 정보가 구글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매우 간단한 정보라면 뭐 네이버 가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보고 또는 뭐 요즘은 저 같은 경우 네이버를 아예 찾아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네이버도 보고 도저히 답이 없으면 그 네이버는 또 이렇게 뭐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다 사실의 정보는 아니죠. 가끔 보면 몰라서 쓴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뭐 한두 번에 되는 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시험 점수가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학원 가서 공부만 해서 그러니까 학교 내신 보려면 어쨌든 학교 공부하고 또는 뭐 아이 귀찮으니까 너 학원 가. 계속 이 지필고사가 해봤자 60이라는 거죠. 해봤자 70이고 해봤자 50이고 나머지 30점 나머지 40 수행평가에 30점 40점 50점 이런 기준으로 있는 것들은 무방비인 거죠. 이 아이한테 그냥 맡겨지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도 아이들이 갈라질지도 모릅니다. 성적들이. 그런 겁니다. 물론 이게 지방마다 또는 학교마다 틀리고 교사마다 틀리죠. 어떤 학교에 또 선생님들은 이게 조직사회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필고사를 다른 선생님들은 다 30점 또는 40점 주는데 나만 50점, 60점 준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이룰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선생님은 있는데 아마 몇천 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학교 분위기 또는 학교 부장들하고 서로 간에 얘기한 끝에 어쨌든 나는 이걸 좀 더 쓰고 싶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대화 끝에 나왔던 걸로 자기들 수행평가의 점수를 이렇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고집 있는 선생님이 있죠. 나는 더 잘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뭐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부장은 씨야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뭐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들은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는 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 수행평가에 대한 요런 부분들을 아이들을 좀 뒤를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뭐가 머리가 아프네 뭐네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시험 점수 학교 내신 자체의 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달라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달라진 그거에 맞춰서 내가 자녀 지도를 했어야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 엄마 아빠들은 여전히 지필고사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라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수행평가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 수행평가만큼은 한마디로 딱 너 공부해로 끝내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 그거 했어? 가 끝내지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디테일하게 서로 간에 어쨌든 말을 해야 되는 내 아이가 역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지필고사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돌봐줘야 될 게 더 많은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가 빵빵해지는 겁니다. 빵빵해지는 요건을 하나를 갖춘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만 잘하면 내 아이 학교생활 굉장히 잘했겠네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알아서 해주면 뭐 그야말로 끝내주지만 그렇지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등 아이에게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쉽게 알아듣고 따라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 가서 뭔가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높은 애들은 뭐 한마디 하면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하고 곧바로 뭔가 반영을 해서 지가 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학습 능력이 좋은 거죠. 학습 능력이.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거꾸로 가죠. 내가 하라는 거 더 안 해요. 이렇다니까요. 물론 뭐 다 안 한다 그래서 실제로 다 안 하냐가 아니라 태도부터 달라요. 이렇게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들 중에 다수의 학부모들, 그러니까 뭐 물론 최상위권의 학부모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는 중간 레벨의 학부모가 더 다수겠죠. 왜냐면 퍼센테이지로 제일 많은 부류 아니에요. 3, 4, 5, 6기.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최상위권도 계시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내가 한마디 하면 알아듣고 뭔가를 하는 아이 쉽지 않죠.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더 잘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로 놀라운 아이들이 있어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이렇게 똘똘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주제를 조금 더 탐색해 가면 오히려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얼마나 이쁜지 모르죠. 아이가 이런 역량이 있구나. 얘는 뭐 서울대급이네. 얘는 뭐 연구대급이네. 이렇게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매우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도 물론 뭐 그런 애들과 비교를 해서 뭐를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아이 자녀 교육에서 지필고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수행평가라고 한다고 하면 글쓰기잖아요. 그럼 글만 잘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춘 발표력 또는 의사소통 능력까지 곁들여야 되니까, 이 아이도 친구들하고 관계가 원만해서 다 좋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눈높이에서 대화를 나눠주고 자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 선생님이 이 아이가 매우 뛰어나다 또는 탁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학교 생활을 자신감도 없이 생활하는 아이가 매우 빼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말들이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가끔 어떤 애가 뻔뻔할 정도의 질문의 태도를 갖고 있는데 매우 예의도 발라. 저 틀리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거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라니까, 요즘의 대입은 자녀 교육을 내가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여전히 우리의 사고는, 어른들의 사고는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그 한쪽 편에 치우친, 예를 들어 지필고사의 성적에 치우쳐서 생각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학교생활 기록부는 영웅전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런 것 중에 매우 빼어난 거를 기록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빼어난 점을 기록해 주려니까 당연히 수행평가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우리 학교는 수행평가가 끝났대, 뭐 몇 과목은 끝났대라고 한다고 하면 그 끝났던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아리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있는 것들 중에, 아니면 이미 수행평가는 지나갔지만 특정한 뭐 과목에 뭐 관련된 과목이어도 좋고, 아이가 호기심이 있었던 어떤 부분에 소재를 찾아가지고 아까처럼 깔때기처럼 어떤 주제를 탐색해 가는 거,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가는 거,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이가 학원 가는 거, 뭐라고 하지? 학교 가고 학원만 가서는 지금의 입시를 제대로 대처해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의 대입은 그 방법이 아니니까요. 왜냐면 내신에 의한 건데, 내신뿐만이 아니라 내신만 잘하면 되는 거면 좋겠지만, 유명한 대학들이 내신만으로 선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 수능을 준비하는 게 편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역시도 오산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쪽 분야에 탁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난 공부만 할게. 난 다른 거 다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힘들다라는 거죠. 또 세상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살면.
왜냐면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아, 미치겠어요, 애들. 뛰어난 애들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구나 준비하는 전형이고 그 전형을 준비하는데 가는 중에 자녀 교육이 같이 병행해 갈 수 있다. 자녀와 대화도 이렇게 많이 나눠가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